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1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11차고요. 오늘은 109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 109페이지. 오른쪽에 의식 수준 350 받아들이면서 오른쪽이죠. 일곱 번째 줄. 받아들임 수준에서 우리는 갈등이나 대립에 의해 양극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에 대한 양극화가 되지 않고 받아들임이 되니까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계죠. 즉 다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졌음을 알며 그래서 평등을 존중한다. 뭐 310의 어떤 자발성 수준으로 해서 내적 문제를 직면하는 정도? 큰 장애물을 직면하는 거? 이 정도 되면 이제 받아들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똑같은 권리를 가졌고 평등하다는 걸 존중하고 낮은 수준들은 완고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완고함, 낮은 수준에서는 완고함을 특징으로 하며 반면 이 수준에서 사회적 다원성이 문제 해결의 한 형태로서 출현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수준에는 차별이나 편안함이 없다. 그래서 즉 평등이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알미 있다. 받아들임은 거부하기보다 포함한다. 받아들임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내 면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받아들였을 때 거대한 도약이 일어난다. 350 정도 되면 사랑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400을 뛰어넘어서 350에서 500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의를 계속 해주시거든요. 끊임없이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탁 넘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내면을 보면서 이제 하는 거였죠. 네. 110페이지에 이 에너지 수준 402성. 낮은 수준의 감정주의가 초월될 때, 낮은 수준에서 감정주의를 초월될 때, 지성과 합리성이 전면에 나온다. 지성과 합리성이,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게 초월이 되어야 합리성이 전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많은 양의 복잡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많은 양의 복잡한 데이터도 다 다룰 수 있는 게 400대 이성 수준인 거예요. 다룰 수 있고, 관계, 그라데이션, 미세한 차이의 복잡한 사항들을 이해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들이 점차 추상적인 게 점차 중요해지면서 상징을 전문적으로 잘 다룰 수 있다. 이는 과학과 의학의 수준이며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지식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구한다. 지식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어떤 지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네, 그런 단계, 능력, 이해하는 능력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지식과 교육을. 그래서 이해와 정보는 성취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이고 이해하고 정보, 이해하는 정보. 그래서 400대 수준을 보증하는 특징이 지식과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과 위대한 정치가 그다음에 대법관들의 수준이 400대 노벨상 수상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400대의 수준이 있다. 그래서 정치가들도 400대에 있을 때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프로이드 역사 속의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 또한 이 수준으로 측정된다.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역사 속의 위대한 사상가들. 엄청 높은 수준의. 그래서 서양의 위대한 저서,
서양의 위대한 저서 시리즈가 저자들도 이 수준으로 측정된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라서 이 수준의 결점은 상징과 상징이 나타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 사이와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 네, 그리고 객관적 세상과 주관적 세상을 혼돈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혼돈하는 것이다. 모든 세상은 객관적인 게 없다 그러셨거든요. 주관적이다. 왜 나의 400대에도 신념이 아직은 다 신념이 있는 거예요. 400대에. 그래서 어, 혼돈이 있는 거죠. 다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게 아니고 모든 내 신념 아래에서 주관적으로 보고 있다. 주관적 세상을 혼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혼돈이 인과에 대한 이해를 제한한다. 인과. 뭐 때문에 무엇이. A 때문에 A가 있으니까 A로부터 B가 나왔고 B로부터 C가 나왔다라는 거를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온다. 그래서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기 쉽다. 나무를 보기 때문에 숲을 전체 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쉽고 개념과 이론에 열중하게 되면서 결국 주지주의의 이러한 본질적인 요점을 놓치기 쉽다. 지성화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이성은 본질을 식별하거나 복잡한 문제의 임계점을 식별할 능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400대까지는 엄청나게 이제 선형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식, 교육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499까지는 이성, 그렇죠? 499를 넘어가면서 비이원성, 그렇죠? 비선형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이전에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성은 대개 맥락을 무시한다. 이 맥락이 더 중요한 거죠. 맥락, 에너지의 그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을 무시하고 지식적인 거, 이성적인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400대까지는. 이성 그 자체로는 진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성은 방대한 양의 정보와 문서를 생산하지만 데이터와 결론의 불일치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어, 이성에서는 방대한 그 양의 어떤 정보와 문서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데, 데이터와 결론의 불일치를, 불일치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모든 철학적 논쟁은 그 자체로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이성은 논리의 방법론이 두드러지는 기술 세계에서 대단히 효과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데에는 중대한 장애물이다. 400대에 잘못 이르렀다가 제한적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간혹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수준을 초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문데 이걸 초월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 세계 인구의 400대에서 500으로 넘어가는 게 4%만 초월한다. 4%만 초월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4%를 초월해 계신 분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는 건지 그냥 학교 선생님 그냥 대충 그냥 막 듣다가 이렇게 듣는 건지 그쵸?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성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각성.
그래서 얘를 자꾸 안 하죠. 얘를 자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하고 엄마한테 했었던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엄마를 대하는 그 태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막 갈급해서 찾다 찾다 만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 옆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대하는 어떤 그런 느낌대로 그냥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00대 이성에서 499를 넘어서는 거는 500으로 넘어갈 수 있는 초월하는 상태는 4%. 전 세계 인구의 80억 인구 중에 4%가 지구상에서, 그쵸? 엄청 4%?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건데,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에너지 수준, 그 다음에 500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수준은 대중 매체에서 묘사되는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중 매체에서 묘사되는 사랑은 욕망이죠. 주고받는 거. 주고받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것이고, 조건이 많은 것이고, 이 에너지 수준 500대의 사랑은 그 묘사되는 사랑하고는 조건이 있는 욕망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근데 세상이 보통 사랑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강렬한 감정성인데, 이는 육체적 매력과 소유욕, 통제 중독, 에로시티즘, 새로움이 결합한 것이다. 아,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이, 그러니까 500대의 사랑은 그 강렬한 감정선인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매력과 소유욕, 통제 중독, 에로티시즘 이런 것하고는 그러니까 새로움이 결합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뭐 웃겨 죽겠는 거예요. 모임을 갔는데 요새 그 부산인가 어디에 그 스님이 되게 잘생긴 스님이 계시다대요. 부산에 모르죠. 우리 관심이 없어가 모임에 갔더니 그냥 여기는 천주교 다니는 엄마인데 스님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아주 잘생긴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인기가 좋아가지고 되게 많이 아줌마들이 몰린다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긴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마음을 잘 보고 내면에서 뭔가 이렇게 치유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는 방법이 밖에 있는 그 스님이 잘생겼다고 쫓아다니는 거 왜 안 하고 하면서 내가 막 이랬는데 보여주더라고요 그 엄마가. 근데 보니까 뭐 그냥 이목구비 또렷하게 진짜 이렇게 뭐 그렇게는 생겼던데 잘생겼나? 그냥 그런 생각을 그냥 저는 제 입장에서 제 신념에서는 아 이게 잘생겨서 뭐가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 밖에 있는 그 스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이제 잘생기셨다고 막 그러는 거. 그랬더니 그 엄마가 또 하는 소리가 성당다니시거든요. 31살, 그, 천주교의 그분 앞에 쓰시는 분이 뭐죠? 이름도 모르겠네. 그, 이제 애기 신부님이 이제 신부님이 나오셨는데, 31살인데 또 너무 잘생겼는데, 그 우리 아들보다 한 2살이나 많은데, 너무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팬이 됐다고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보다 2살이나 많은데 2살밖에 안 많은 31살인데 어찌나 그런 뭔가를 해줄 때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린 늘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또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그, 스- 그 신부님, 보좌 신부님 그 팬이 됐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어찌나 웃겨 죽겠던지 있잖아요. 막 좀. 이 아줌마들이 성당 다니면서 뭐 하지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500대의 사랑은 이 어떤 육체적인 매력과 소유욕, 어떤 그런 것들을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죠. 다니면서 계속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상황. 우리도 외부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인제 우리는 헷갈려서 봤다가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아예 거기는 그냥 외부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어제는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적인 매력 그쵸? 네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덧없고 요동치며 변동하는 조건에 따라 오르내리는 거죠. 이런 중독, 소유욕, 통제 막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막 그런 조건에 따라서 보통 덧없고 요동치며 그쵸? 덧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하는 조건에 따라서 오르내린다. 이러한 감정은 그것이 좌절될 때 밑에 깔려 가려져 있던 분노와 의존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죠. 깔려 있던 것에 의존성, 분노와 그래서 흔히 사랑이 증오로 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랑이 증오로 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중독성, 감상성과 집착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 500 대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그러니까 사랑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이 욕망인데 그거 이제 구분을 하라고 하는 거죠. 중독성에 대한 것에 의한 집착에 따른 것에 분노가 오를 인제 올라온다는 거. 분노와 의존성에 대한 거. 기대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랑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증오는 자부심에서 기인하지 사랑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증오는 자부심 175 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500대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관계에서는 실제 사랑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실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분노, 그쵸? 의존성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영구적인 사랑이 발달하는 것이 500대 수준의 특징이다.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 영구적인 것. 계속 변하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자꾸 제 마음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신념을 찾아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제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오르락내리락 변동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500대 넘어가면 오르락내리락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 내면에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 진짜 근원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내면에 있는 사랑의 근원이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의 근원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신념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를 계속 판단 분별한다는 거야. 그런데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데 너무도 그게 너무너무도 현실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엄마가 '차별하지 않을까?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 차별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조바심을 타고 있는 그 마음이 조바심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그냥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라 저렇게라는 어떤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는 하지 정확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그냥 앞에서 이끌어 주는 대로 그냥 배에 타고 있으면 이렇게 끌려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타고 있으면. 근데 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이렇게 쪼끔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내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직 계속 내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인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뭐 다 잘 되기 위한 어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향 제시를 하지 않으실까.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솔직히 안 궁금해요. 뭘 하시든. 그냥 있다 보면은 주시지 않을까? 내가 받을 만할 때 받게 되지 않을까?
방향이 일로 가다 절로 가든 뭐 그냥 배에 타서 그냥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은 잘 되겠죠.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더 오히려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존재 상태이다. 어떤 그냥 존재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고 보살피고 내가 내 생각을 자꾸 용서하고 보살피고 지지하며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사랑은 지성적이지 않으며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지성적이지 않다. 사랑은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다. 사랑은 그 동기의 순수함 때문에 다른 이들을 북돋으며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역량이 있다. 순수함 때문에.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존중받을 수 있다는 연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발달 수준에서 본질을 식별하는 능력이 우세해진다. 본질에 대한 식별할 수 있는 것. 즉 어떤 사안의 핵심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두게 된다. 이성이 우회되면서 어떤 문제의 총체성을 즉각 인식하는 능력과 맥락의 커다란 확장, 특히나 시간과 과정에 관한, 특히 시간과 과정에 관한 확장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간과 그 과정을 뛰어넘는 확장이 발생하는 단계가 이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500대에서는 계시를 받는다. 드러남이 있다. 시공간을 떠나서, 그쵸? 근데 뭐 내가 못 받으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쵸? 근데 뭐 안 달, 못 달, 한달 뭐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받을만 하게 선생님이 제시한 거를 따르도록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돈이 센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엄청 세요. 돈 때문에 있잖아요. 아니, 좀 이따가요, 좀 이따가요. 막 이러더라고요. 야, 진짜 돈이 세구나. 선생님 말씀보다 신념에 돈이 더 강한 거예요. 결정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하는데도 돈이 그렇게 강해가지고 좀 있다, 좀 있다, 조금 있다, 요것만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보다 돈이 강하구나. 그 사람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은 특정한 것을 다룰 뿐이지만 특정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사랑은 전체를 다룬다. 종종 직관으로 인한 것이라 여겨지는 이 능력은 순차적 기호 처리 과정에 의지하지 않고 즉각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 현상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꽤나 추상적인데 꽤나 구체적인 어떻게 해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꽤나 구체적이라. 엄청. 이게 사랑이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일 수 있다. 그쵸? 원리에 딱딱 맞는. 즉, 뇌에서 측정 가능한 엔도르핀의 분비를 동반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어제 그제보다는 감기가 났는데 오늘 지나면 완전히 나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기 불편할 것 같아. 그쵸? 네, 그래도 참고 듣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1월 20, 21일 1박 2일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많이들 오시고 입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명단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공부 꾸준하게 하고 선생님한테 이해하고 미국 가시고 미국 가시는 분 초대하시고 1박 2일 요번에 안 가신 분은 2명 초대하시고 리더들은 제 칠판에 써 있는 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초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부하의식 듣고 네, 그걸 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고 좀 기다리는 마음이 좀 있어서 조바심 타지 말고 네? 안 될까 봐 뭐 남보다 뒤처질까 봐 어딨어요. 그냥
안 될까 봐 막 이러는데 그냥 조바심 타지 말고 기다리고 계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